MC의 내레이션 모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고급 시계를 사기 위해 멀리 독일 베를린까지 떠났습니다. 단순히 결혼 예물로 선택한 시계 하나가 평범한 쇼핑을 넘어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사건을 일으킨다면,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한국에서 잔뼈가 굳도록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이루어낸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번 여행에서 만난 것은 단지 명품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종차별, 무례한 대우,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불공정함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과연 김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차별과 불공정에 맞섰고 결국 어떻게 상황을 바꾸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장면 1 희망찬 시작. 김순자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른 아침 햇살이 베를린을 은은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침착함과 결단력을 갖춘 그녀는 공항을 활기차게 걸으며 설렘으로 가슴을 설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결혼식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선물을 위해 한국에서 베를린으로 먼 길을 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성공으로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쌓았지만 부를 과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진정한 부의 형태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학 중이던 손녀는 곧 인생의 사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순자 씨는 손녀에게 영원히 기억될 무언가를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감처럼 영원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할 일이 딱 하나 남았군. 유럽의 우아함이 깃든 베를린의 매끈하고 세련된 거리에 들어서며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시간과 사랑의 상징, 시계. 이번 여행을 위해 베를린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넘쳐나는 도시인 베를린에서 의미와 역사, 그리고 아름다움을 담은 선물을 고르기에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고급 매장에 들어가 완벽한 시계를 고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손녀가 시계를 받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할머니의 사랑의 상징이자 앞으로 오랫동안 간직할 갑오가 될 시계였다. 택시가 북적이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순자는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남성 중심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썼던 시절을 떠올렸다. 지금 베를린에 있는 그녀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은 손녀,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의 랜드마크이자 다양한 고급 브랜드로 유명한 명문 카이저 플라자 쇼핑몰이었다. 택시가 입구에 도착하자 순자는 설렘을 느꼈다. 안내 책자나 인터넷에서 이 쇼핑몰을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웅장한 건축물, 반짝이는 창문, 우아한 인테리어는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아온 세상을 떠올리게 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가 쇼핑의 천국의 풍경과 소리를 음미했다. 주말 세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붐볐지만 순자는 인파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북적이는 공간의 에너지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명품 시계 부티크가 있는 2층으로 향하는 순자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평소 사치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유산을 남기는 것에 관한 날이었다. 명품 시계 코너에 들어서는 그녀의 시선은 반짝이는 시계로 가득 찬 커다란 쇼윈도에 고정되었다.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욱 눈부셨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있는 눈에 띄는 매장에 고정되었다. 넓고 환한 공간에 다양한 고급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바로 이곳이었다. 그녀는 목적지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드러운 종소리가 그녀의 도착을 알렸다. 토마스라는 젊고 예의 바른 점원이 순자의 서툰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토마스가 미소를 지으며 방해주자 순자는 잠시 안심이 되었고 언어 장벽은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마스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녀 결혼식에 줄 시계를 찾고 있어요. 순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꿈에 그리던 남자와 결혼할 젊은 여성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찼다. 토마스는 그녀를 중앙 좌석으로 안내하며 여러 가지 시계를 보여주었다. 순자는 시계를 훑어보며 곧 다가올 손녀의 결혼식 생각을 떠올렸다. 그 시계를 받았을 때 어린 소녀의 얼굴에 떠오를 기쁨을 상상했다. 결혼식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훨씬 넘어선 그 기쁨이. 이 시계는 어때요? 토마스는 순자가 찾던 우아함과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몇 가지 모델을 부드럽게 가리키며 물었다. 대화는 가벼웠고 순자는 잠시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즐거운 경험,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구매가 되어야 했다.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행동 촉구.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순자의 평화로운 쇼핑 경험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할까요? 완벽한 선물을 향한 단순한 탐구가 어떻게 존중과 정의를 위한 극적인 싸움으로 변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장면 2. 신뢰와 의심 사이 김순자는 매장에 들어서자 빛나는 시계들이 진열된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이 시계를 고르는 순간이 모든 세월의 흔적이 담길 것만 같은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손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김순자는 그 순간을 함께하며 이 시계를 통해 사랑과 시간을 전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젊고 친절한 직원 토마스가 다가와 친절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마스는 영어로 반갑게 말했다. 비록 순자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손녀의 결혼 예물로 시계를 찾으러 왔어요. 김순자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정말 특별한 선택을 하셨네요. 저희 매장에는 고급 시계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토마스는 손님을 안내하며 차분히 말했다. 김순자는 시계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고른 모델에 대해 생각을 거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 모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 시계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관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담겨 있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순간 매장 뒤편에서 중년의 남자 직원 클라우스가 등장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매장 직원들을 훑어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김순자였지만 그가 다가오며 상황이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혹시 예약을 하셨나요? 클라우스가 그녀에게 물었다.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직접 보고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김순자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갑자기 저희 매장에서는 고급 라인의 시계는 예약된 손님만 상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서서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김순자는 처음엔 그저 규정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클라우스의 태도가 점점 불쾌감을 주기 시작했다. 예약 없이 시계를 보고 싶다고요? 그럼 신용카드 정보나 일부 예약금을 먼저 지불하셔야 합니다. 클라우스는 차갑게 말했다. 김순자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저는 결혼 예물로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고르고 싶었던 이유는 그만큼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인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당황과 함께 분노가 섞였다. 다음 장면에서는 김순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설지 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면 3. 의심과 경멸. 김순자는 점점 더 불쾌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클라우스의 차가운 눈빛과 태도는 그녀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신용카드 정보나 예약금을 요구하며 마치 김순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짓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시아 고객들이 시계를 보고 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클라우스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깊숙이 박혔다. 김순자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 말이 너무도 명백한 차별임을 직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지 결혼 예물로 시계를 고르러 왔을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숨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는 결혼 예물로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시계를 보고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에요. 무슨 이유로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순자는 다시 한번 당당히 말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럼 다른 고급 라인은 보여드릴 수 없고 손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김순자가 어디에선가 장애물이 된 듯한 태도로 들렸다. 김순자의 얼굴에 서서히 분노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느꼈다. 여기서 나가라는 건 정말 너무한 요구입니다. 그만큼 무례하고 차별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고했다. 그렇게 김순자는 고개를 돌려 매장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매장 한쪽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클라우스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보안 요원은 김순자에게 말을 건넸다. 손님, 밖으로 나가 주시겠어요? 매장 측에서 난처해 한다고 하십니다. 김순자는 황당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시계를 고르러 온 것뿐인데 그녀는 이제 매장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매장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거친 공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 그 순간 그녀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차별당하게 될 거야. 김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매장 복도를 빠져나가면서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장면에서는 김순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정한 대우를 얻기 위해 나아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장면 내 공정한 대우를 위한 싸움. 김순자는 쇼핑몰을 빠져나오며 가슴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외부로 나가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무례하게 대하는 클라우스와 보안 요원들의 태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김순자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다. 그곳에 있던 독일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 역시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직원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이 일을 제 상세에게 바로 보고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순자는 가만히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내가 그냥 돌아간다면 이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사람들이 외모나 국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단호하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쇼핑몰 운영 총괄 관리자 마르텐이 나타났다. 그는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마르텐은 조용히 김순자에게 다가가 사라져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상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는 냉정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규정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차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클라우스가 그녀에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불쾌하게 대했다고 지적했다. 이건 규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고급 라인을 본다고 해서 왜 제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왜 다른 손님들에겐 그런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저에게만 요구를 하죠? 마르텐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매장 측의 입장을 들어야겠지만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된 이유를 알아봐야겠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자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말했다. 저는 단순히 시계를 고르러 왔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저는 고객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텐은 김순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장면에서는 마르텐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쇼핑몰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장면 5. 사과와 변화 며칠 후 김순자는 베를린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사건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단을 후회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었고 그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때 김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마르텐이라는 이름이 떴다. 전화가 걸려오는 걸 보고 김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순자님, 저는 마르텐입니다. 저희 쇼핑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과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과는 받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입니다. 마르텐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동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다. 저희 쇼핑몰은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스는 이 일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김순자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날 오후 김순자는 쇼핑몰에서 공식 사과 자리를 마련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르테는 그녀에게 직접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그녀는 이를 수락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쇼핑몰 1층 중앙홀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고 여러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모여 있었다. 쇼핑객들도 궁금한 듯 지켜보았다. 마르텐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이어 클라우스도 무대 뒤에서 나와 사과를 전했다. 저는 그 당시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번 일이 제 오판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순자는 마이크를 잡으며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이 드러나 있었다. 저는 그냥 시계를 보러 온 할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차별을 당해야 했나요? 아시아인이라서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건가요? 제가 사기를 칠 거라 단정 지었나요? 그 말에 기자들의 카메라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을 빛냈다. 마르테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김순자의 말이 이어지자 결국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저는 단순히 제 손녀의 결혼 예물을 고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과했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김순자가 어떻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그녀가 찾은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김순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장면 6. 의미 있는 결말. 김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기자들이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 그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단지 그녀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이제 끝났습니다. 김순자는 속으로 다짐하며 웃었다. 이젠 시계를 고를 차례군요. 그녀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얼마 전에 긴장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번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클라우스와 마르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순자는 그런 그들을 지나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한정판 시계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시계를 살펴보았고 결국 손녀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을 고르게 되었다. 가격은 높았지만 손녀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전혀 아깝지 않았다. 시계를 고르며 김순자는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시계를 통해 제 손녀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저의 싸움,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가게에서 시계를 구입한 후 쇼핑몰을 떠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근처의 다른 고급 시계 공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다른 모델을 살펴보았고 결국 그곳에서 완벽한 시계를 선택했다. 이번엔 차별 없이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며칠 후 베를린 신문에서 김순자의 이야기가 크게 다뤄졌다. 한국 할머니, 쇼핑몰에서의 통쾌한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고 쇼핑몰 측은 인종차별적인 언행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슈로 바뀌었다. 김순자는 손녀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전 그녀에게 시계를 건넸다.
손녀는 그 시계를 받고는 감격하며 물었다. 할머니, 이 시계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김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야기는 길단다.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 할머니는 조금 속상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곳에서 더 마음 편히 시계를 샀지 뭐니.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손녀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을 외모나 국적만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법이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김순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격한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당함에 맞서니 그들이 사과했고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 손녀도 언젠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일을 겪을 테지만 그때마다 당당히 싸워주기를 바란다. 결론. 김순자는 단순히 시계를 고르러 왔던 일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존중과 정의,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